교차로에서 직차 신호를 받고 버스가 신호에 따라 출발하는데요. 앞에 가던 차가 직진으로 쭉 가야 되는데 갑자기 좌회전하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가 들이받는 사고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신호 떨어졌고요. 직차 신호에 갑니다. 네, 앞에 차가 잘 가요. 잘 가다가 왼쪽 깜빡이 켜더니 직진해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하다가 저 사람 부딪힐 뻔. 아이고. 이 차랑 부딪힐 뻔하니까 갑자기 텅 멈춘 거예요. 본인께서는 좌회전하기 위해서 깜빡이를 켰고 정상적으로 좌회전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제 추돌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안전거리 미확보로 뒤에서 추돌한 사고라 저희 잘못이 더 그냥 크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여기에서 이쪽은 직자차로죠. 여기 직진차로예요. 근데 여기서 들어가면은 직진한 차로 사고 날 가능성이 크죠. 왼쪽 차가 좌회전했으면 괜찮은데요. 왼쪽 차 직진하는 바람에 사고 날 것들이 급제동으로 갔습니다. 들어왔어요?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 과실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험사끼리 어떤 그런 싸움에서 이제 심의 조절하게 됐는데 저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저희가 70% 잘못으로 과실로 나왔습니다. 제보자 70% 잘못이라고요?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앞에 가는 차를 뒤에서 들이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거의 무조건 뒤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앞에 가는 차는 이유 없이, 정당한 이유 없이 급제동해서는 안 된다. 급제동하면 뒤차가 골탕 먹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복운전입니다. 앞에 잘 가다 뒤차 너 혼나봐라 해서 브레이크 탁 잡으면 뒤차가 피할 수 없죠. 이번 사고 앞차가 좌회전하려다가 옆차로 왼쪽 차로랑 부딪힐 뻔하니까 갑자기 멈췄어요. 그것은 이유 없는 급제동입니다. 완전히 뒷차로선 골탕 먹었죠. 보는 관점에 따라 앞차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 앞차가 그리고 여기서 브레이크 등 들어왔고 깜빡이 왼쪽 깜빡이 들어왔죠. 그럼 저 차 왜 저래? 미리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밉기는 앞차가 훨씬 더 미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제보자가 앞에서 이상한 차를 보고 미리 좀 속도를 줄였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에 앞차의 잘못 30, 뒤차 70. 보험에서 얘기하는 게 크게 잘못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네, 자의 잘못을 떠나서 도로 위에서의 급제동은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제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뒤따르는 차량에게 미리 알린 뒤 안전하게 멈춰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제보자는 편도 2차로 도로에 1차를 가고 있었고요. 2차로에는 시내버스가 서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지나는데 갑자기 푹! 어떤 사고였을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제보자 1차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요. 사람이 나왔어. 이게 무슨 상황이죠? 버스에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네요. 크게 사고 났는데. 저 사람 많이 다치진 않았나요? 맨날 가던 버스 정류장 지나쳐서 가던 출근길이었고 거기서 나올 거라고는 상상 못할 정도. 처음 이제 경미한 사고일 줄 알았어요, 되게. 그래서 그냥 부딪혔구나 하고 이제 내렸죠. 내려서 봤더니 다리를 봤더니 약간 이렇게 좀 골절되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119에 신고를 했죠. 이거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버스에서 사람이 왜 튀어나온 건가요? 사고 나자마자 제가 내리니까 저한테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다 그러면서 잠깐만 편의점을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에 3,000원을 들고. 그러니까 버스에 내려서 거기를 갈 생각만 하고 그냥 버스를 그냥 뛰어갔던 것 같아요. 버스에서 내린 사람이 길 건너 편의점에 가려고요. 참 무단횡단자 많이 조심해야 다쳐서 돼요. 치료비도 상당히 많이 나올 텐데요. 치료는 뭘 하고 있나요? 이게 지금 인사사고니까 우선 보험은 무조건 사람을 치료를 먼저 해줘야 되니까. 근데 치료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보험 들은 목적이 저 억울하지 않게 보상을 하는 거니까. 아직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보자 차량에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해주고 있습니까?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제보자가 잘못이 있어야 나한테 잘못이 1이라도 있어야 치료를 해주는 건데요. 과연 이번 사고에 있어서 제보자의 잘못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보자 1차로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는데 이때 나오면은 저를 피할 수 있을까요? 조금 더 먼저 하더라도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잘해봤자 3m 될까요? 시속 20km 진행할 때 위험을 급제동하더라도 적어도 5m는 필요합니다. 시속 20에서도 못 멈춰요. 이것은 어린이 보호구역도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제한속도 60 또는 한 50 정도 돼 보이는데요. 조금 더 가면 저기 신호등 있네요. 횡단보도.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 불과 한 20m만 가면 되는데 여기서 버스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거 예상할 수 있나요? 예상도 못했고
또 튀어나오는 그 순간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가 피할 없고 수가 없었죠. 이번 사고는 제보자에게 잘못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치도 안 해줘도 돼요? 갑작스러운 무단 횡단자와의 사고, 이번 사고에서 제보자의 과실은 0%로 보입니다. 저 무단횡단자가 일부러 뛰어든 건 아니기 때문에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 치료비 전액 다 일단 대주죠. 그건 일단 대주는 거예요.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100대 0이네. 자동차 잘못이 없네. 내놓으세요. 부당이도 반환 청구하면 몽땅 다 돌려줘야 됩니다. 아,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오. 지금이라도 빨리 건강보험으로 돌리는 것이 치료해줘야 좋겠습니다.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보행자 사망률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길을 건너실 때요, 한 번 더 교통안전법규를 떠올린 뒤 건너는 습관 꼭 기르시길 바랍니다. 빨간불에 건너지 마세요. 맞아요. 지난달 부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탄 남성이 차량에 부딪혀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유, 다 붙여줘. 안전 장비도 없어서 그 충격이 컸던 건데요. 전동 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와 같은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최근에는 도심 곳곳에 쉽게 빌려 탈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성이 큰 데 반해서 안전과 관련된 조치들은 미흡합니다. 아, 이거 안전 장비 꼭 있어야 돼요, 다. 볼까요? 사람들요, 아무런 안전 장비 없이 전동 킥보드에 몸을 싣고 헬멧도 없죠? 도로 위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승무원들을 많이 못 봤어요, 사실. 너무나 위험해 이게 진짜 보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헬멧을 왜 안 쓰고 타시는지. 더워가지고. 위험하긴 한데 아직 사고를 당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어요. 헬멧이 비치되어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것도 없고 헬멧을 들고 다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달아놓던지 아니면 뭐 비치해가지고 이제 여기 거치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는 게 맞지 않나. 자전거 전용 도로라든지 이제 그런 게 좀 있으면은 이제 그쪽에서 타면은 될 것 같은데 이제 인도에서 타야 되다 보니까 이제 사람도 튀어나오고 이제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 네, 이 외에도 이용자를 위협하는 게 또 있습니다. 허술한 기계 관리. 브레이크가 한쪽에만 있어가지고 멈추는 게 조금 불편한. 그 내리막길에서 오는데 이게 안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차랑 거의 부딪힐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브레이크가 한쪽에만 설치되어 있는 데다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아서 야. 많은 사람들이 고장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위험해요. 예, 그럼에도 이 편리성 때문에 사람들의 이용률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용을 위한 가입 절차 시 면허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만 16세 이하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야, 저거 진짜 큰일 나요. 유용한 만큼 사고 위험성 역시 높은 전동 킥보드. 그렇다면 그 시멘트 전동 킥보드의 위험한 질주를 막기 위한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찾아야 돼요. 너무 위험해 보이죠. 아, 그냥 넘어져도 시멘트라 다 갈려요. 전동 킥보드는 놀이기구가 아닙니다. 어린애들이 타는 발로 지치는 싱싱카, 그건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속도가 빠르고요. 지나간 사람과 부딪히면 사람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위험한 탈 것입니다. 오토바이랑 똑같습니다. 오토바이 탈 때 면허 있어야 되죠? 안전모 써야 되죠? 그리고 조심해서 운전해야 되죠. 그리고 보험에 들어야 되죠. 전동 킥보드도 똑같이 생각하십시오. 이용자뿐 아니라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전동 킥보드. 편리함에 가려진 안전 사각지대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